이제 우리가 통계라는 거를 이제 배울 거예요. 통계라는 게 뭘까? 통계. 뭐 하는 학문이니까 자료들이 뭐 있어요. 자료들, 특징, 자료들의 특징을 살피는 단원이에요. 자료들의 특징을. 우리가 지금 굉장히 쉽게 접할 수 있는 거, 시험을 봤어요. 시험을 봤어. 국영수 사과, 시험을 봤다고 쳐. 그러면 뭐? 그렇지. 우리가 자료들의 특징을 살필 때 가장 기본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게 뭐예요? 평균이죠. 그죠? 평균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평균. 평균은 우리가 어떻게 구합니까? 자료들의 각각의 값을 우리는 별양이라고 해요. 별양. 각각의 값, 하나하나들의 값. 시험 뭐 80점, 90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별양이라고 해요. 별양. 그래서 평균은 우리가 어떻게 구하느냐? 별량들의 총, 합, 다 더하죠. 그죠? 맞습니까? 다 더한 다음에 별량의 개수. 별거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평균은 알고 있었어요. 다 더한 다음에 개수대로 나눠주면 됐었잖아요. 맞습니까? 그게 평균이야. 그래. 그러면 모든 자료들이, 그지? 뭐 평균이 존재할 수 있는데, 평균이 자료들의 특징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지표이기는 하지만, 얘는, 얘는 약간의 허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이제 다른 자료들의 특징을 우리가 또 살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느냐? 그 중에 하나가 중앙값이라는 게 있어요. 중앙값. 중앙값. 야, 그래, 평균. 그래, 우리 9명이 다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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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 돈 가지고 있는 거를 이제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데,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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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씩 가지고 있어. 그러면 지금까지 평균이 뭐 1억이었어. 그치? 근데, 누가 이재용이 천조가 있어요. 9명이 다 1억 가지고 있는데 걔가 천조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우리는 평균 얼마 가지고 있는 거야? 한 100조 정도 가지고 있는 거지. 맞아 그게? 아니죠. 맞습니까? 그래서 그 평균이라는 거는 그지 우리가 100조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 그렇게 팍 튀는 사람이 있거나 줄어드는 사람이 있거나 그러면 맞습니까? 자료들의 이렇게 그 평균 자체를 무시할 수 있는 값들이 들어가 버리면 그 평균은 사실 의미 자체가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100조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치? 1억씩밖에 없었는데. 1억이랑 100조는 너무 큰 차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떤 값, 중앙값이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중앙값은 뭐 이렇게 값들이 작은 순서에서 큰 순서대로 이렇게 한번 나열을 해볼게요. 중앙값이라는 건 이거예요. 가운데 있는 값이에요. 맞아. 중앙값은 가운데 있는 값이야. 1, 1, 2, 3, 3 하면 가운데 있는 값이 얼마예요? 2죠. 맞아요? 이게 지금 중앙값이 됩니다. 가운데 있는 값, 그걸 중앙값이라고 해요. 지금 여기 별량이 몇 개야? 5개죠. 5개이기 때문에 한 가운데 있는 녀석을 정확하게 이렇게 찝어낼 수가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이 자료가 6개면 어떻게 돼? 뭐 이렇게 됐어. 그럼 중앙값은 얼마예요? 한 가운데 있는 값은 얼마일까? 한 가운데 있는 값은 얼마예요? 이럴 때의 중앙값은 어떻게 구하느냐? 중앙값이 없어요가 아니라 자료가 6개면 가운데 한 가운데가 여기가 가운데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한 가운데. 그래서 중앙값은 이렇게 짝수개. 별량의 개수가 짝수면 요 둘을 가운데 있는 이 둘을 한 가운데 2개가 있는 거죠. 이제. 그 2개의 평균을 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앙값은 어떻게 구해? 어떻게 구해요?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니까 얼마예요? 2.5가 여기에서의 중앙값이 된다. 중앙값은 뭐 요 정도. 뭐 별로 어려운 거 없어요. 지금 여기 통계.
중3 수학에서 여기 이쪽 2학기 파트가 사실은 좀 굉장히 좀 수월한 파트들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중앙값이고,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뭐가 있느냐? 뭐가 있느냐? 최빈값이라는 게 있어요. 최빈값. 최빈값. 그죠? 말 그냥 이 용어 자체에서 그 뜻을 알 수 있겠지. 가장 많이 빈출된. 그죠? 맞습니까? 가장 많이 생겨난 값을 우리는 최빈값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최빈값. 그래, 최빈값 1, 1, 2, 3. 이렇게 되어 있으면 최빈값이 얼마예요? 최빈값이 그죠? 최빈값 가장 많이 나온 값은 1이죠. 맞습니까? 최빈값은 1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최빈값 구하는 방법이에요. 1, 1, 1, 2, 2, 3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럼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최빈값이 어떻게 돼요? 얼마일까요? 최빈값은 1과 3이에요. 1과 3이 최빈값이야. 최빈값은 2개, 3개가 될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렇게 됐을 때 최빈값은 요거. 그러니까 우리가 용어를 정확하게 그리고 구하는 방법까지 정확하게 하면 돼. 111, 222, 333 요렇게 돼 있으면 최빈값은 뭘까요? 1, 2, 3, 6이 아닙니다. 요거는 셋 다 지금 나오는 값들이 전부 다 개수가 똑같잖아요. 즉 아까는 달랐잖아. 2가 2개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여기 2가 지금 2도 3개야. 얘도 3개, 얘도 3개, 얘도 3개. 이렇게 같았을 때는 우리 최빈값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건 최빈값이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다 같은 개수를 가지고 있었을 땐 최빈값이 없어요. 그래, 최빈값은 언제 쓰일까? 최빈값은 우리가 지금 이 통계를 쓸 때 언제 쓰일까? 그래. 사람들 신발을 만드는데 발 사이즈의 평균이 263이야. 263. 우리는 지금 평균이 263이라고 해서 평균대로 우리가 신발을 평균만 뽑아내는 게 아니잖아. 그죠? 신발을 어떻게 뽑아야 돼? 신발은 옷 사이즈 기준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지금 만들죠.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260인 사람이 몇 명, 265인 사람이 몇 명, 270인 사람이 몇 명 해가지고 그 최빈값들 몇 개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에 근접한 값들이 몇 개를 가지고 있느냐 해가지고 260이 제일 많으면 요걸 많이 뽑겠죠. 그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평균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뭐 신발 같은 거 이렇게 뽑을 때.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최빈값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굳이 평균이 여기에서 중요하지 않을 때. 근데 거의 대부분의 자료들은 평균부터 생각하는 게 맞죠. 그죠? 그게 일반적인 자료들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뭐 키를 생각해도 평균을 생각을 하는 거고 몸무게를 해도 뭐 평균을 이렇게 내는 거. 그 통계에서의 기본은 평균이 맞습니다. 평균이 맞는데 일단 다른 자료들의 특징을 살펴보는 이걸 보고 우리는 대표값이라고 이야기해요. 대표값. 대표값으로 쓰이는 세 가지 우리 배웠습니다. 평균, 중앙값, 최빈값. 알겠죠? 최빈값 어떻게 구한다고? 제일 많이 일어나는 거 구하면 돼요. 그죠? 제일 많이 일어나는 거. 그게 2개가 될 수도 있고 3개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다 똑같으면 최빈값은 없다. 요거 정확하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요만큼이 일단 오늘 가볍게 나갈 내용이야. 문제 한번 볼까요, 우리? 자, 다음 자료에 좀 당겨서. 야. 당길까요? 다음 자료에 평균을 구하여라. 평균을 구해봅시다.
평균. 얘네들의 평균 5개니까 다 더한 다음에 그죠? 계산 제대로 하시면 돼요. 다 더한 다음에 얼마로 나누면 돼? 5로 나누면 돼. 요 2개 더했더니 100. 요거 2개 더했더니 140. 140. 이렇게 더했더니 230. 230. 430. 330. 330을 얼마로 나눠야 돼? 5로 나눠야 되겠네요. 그죠? 5로 나누면 얼마가 돼요? 66. 이 녀석의 평균은 66이 되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평균은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 우리 문제들을 한번 보자. 여기 지금 이런 느낌들 직접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우리가 약간의 머리를 써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거 5번 문제 한번 봅시다. 근데 이건 직접 해야 되겠네. 요거 같은 경우에 지금 얘랑의 평균이 10이다 라고 했으면 그래 그 10을 그냥 세우면 되겠죠. 요거 4개를 다 더해주죠. 3a 빼기 3, 3b 빼기 1, 3c 더하기 1, 3d 더하기 3. 요 녀석을 4로 나누면 12야 라고 했죠. 그럼 계산을 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 플러스 3,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없어지고 그러면 얘는 3으로 묶어가지고 옆에다가 할까? 3으로 묶어서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 나누기 4가 12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러면 양변을 얼마로 나누면? 3으로 나누면 우리가 원하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나오겠죠. 3으로 나눴으니까 4. 이 녀석의 평균은 얼마가 되는 거야? A, B, C, D의 평균은 4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이해했어요? 이런 식으로 식 세웠더니 지금 답이 이렇게 나오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뭐 나중에 다른 형태 좀 머리를 써야 되는 게 있으면 머리를 그때 써보겠습니다. 이 녀석의 중앙값 5개짜리 중앙값은 크기 순서대로 나열을 해도 되고 5개니까 가장 작은 거 뭐야? 선생님 지금 나열 안 하고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가장 작은 거 뭐야? 50. 가장 큰 거 뭐야? 70. 그다음 남은 거 중에서 가장 작은 거 뭐야? 55. 가장 큰 거 뭐야? 65. 이렇게 가장 작은 거하고 가장 큰 거를 짝 맞춰서 하나씩 없애면 가운데 거가 남겠죠. 가운데 거가 뭐야? 60이에요. 이 녀석의 중앙값은 이렇게 구해도 되고 아니면 작은 순서대로 나열을 해도 되죠. 50, 55, 60, 65, 70. 중앙값 뭐야? 한 가운데 있는 얘예요 라고 이야기를 해도 되겠지. 뭐 이런 건 기본 문제고요. 어떤 자료들이 뭐 추가가 되거나 빠지게 되거나 뭐 이런 문제들이 조금 더 어려워질 겁니다. 뭐 여기 뭐 최빈값을 구하여라. 최빈값은 뭐예요? 가장 많이 일어나는 녀석이죠. 29점. 29점이 가장 많이 일어났죠. 그죠? 이게 지금 최빈값 29라고 쓰면 돼요. 29점. 29점이라고 쓰면 되고. 이거는 이 정도 넘겨봅시다. 우리 친구들 줄기잎 그래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그죠? 우리 배운 적 있죠? 줄기잎 그래프는 지금 1, 바, 7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거는 17세, 18세, 18세 이렇게 되는 거죠. 20세. 여기가 지금 10의 자리, 여기가 1의 자리라는 이야기죠. 자료가 몇 개예요? 총 11개예요. 그죠? 11개죠. 17, 3개, 4개, 4개니까. 여기서 그러면 최빈값은 그치 자료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최빈값은 뭐예요? 31점이 3개 제일 많죠. 맞습니까? 얘가 최빈값이잖아요. 31세. 최빈값은 31이 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 31세. 됐습니까? 자료 읽는 연습. 그래, 요런 자료 3-4번 한번 보자. 15명인데 책의 권수를 조사를 했어요. 그랬을 때
평균을, 중앙값을, 최빈값을 한번 차례대로 한번 구해볼까요? 평균. 지금 한 권 읽은 사람이 3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지. 자료가 111, 여기 옆에다가 좀 쓸게. 111. 그 다음에 2가 5명. 3이 몇 명? 4명. 4가 1명. 5가 2명. 요렇게 해가지고 15개의 지금 자료가 있는 거죠. 그죠? 사람들이. 그럼 이제 이것들의 평균을 구하여라 라고 하면 평균 A는 1이 셋, 3 더하기 2가 5, 10 더하기 우리 친구들 더 빠르게 할 수 있죠. 3이 넷. 그래서 12 더하기 4 더하기 10. 요거를 15로 나눠줘야 되겠다. 그죠? 15로 나눠줘야겠다. 그러면 요거 다 더하면 어떻게 될까? 요렇게 25 요렇게 하니까 14 39 15분의 39가 되겠네. 그죠? 15분의 39 해서 약분 3으로 약분하니까 5 13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얘는 10분의 26 그죠? 2.6이란 얘기죠. 2.6 여기까지는 2.6이란 얘기죠. 2.6이 무슨 값? 평균 A예요. 그 다음에 중앙값은 제일 쉽죠. 중앙값은 한가운데 있는 값이니까 1등부터 15등까지예요. 그죠? 적은 순서대로 하면 여기서 1등부터 15등이라고 할 수 있겠네. 많은 순서대로 하면. 한가운데 있는 게 얘죠. 얘가 8등이지. 그지? 8등이 중앙값이죠. 그래서 중앙값은 2가 됩니다. 중앙값은 2. 그 다음에 채빈값이 더 쉬우려나? 채빈값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거 몇 건? 2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A, B, C 다 더하면 6.6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거는 뭐 지금 머리를 쓰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머리를 쓰는 문제들이 분명히 더 있습니다. 여기는 가볍게 방정식을 푸는 문제가 되겠어요. 보자. 평균이 14통이다. 얘네들의 평균이 14통이다. 그랬을 때 x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이메일의 평균이. 그럼 이걸 다 더한 다음에 뭘 해야 돼? 나누기 7을 해야 되겠지. 그지? 나누기 7. 그게 14가 돼야 되겠죠. 14. 그러면 요것들 다 더해보자. 다 더해보면 어떻게 더하면 편할까? 요렇게 더하면 30. 요렇게 더하면 30. 이렇게 더하면 32. 그래서 92 더하기 x가 되겠네. 그죠? 92 더하기 x. 그러면 92 더하기 x니까 7 넘어가서 92 더하기 x는 98이 되겠고 x는 얼마예요? 6. 이런 식으로 구할 수도 있겠죠. 맞아요? 또 다른 방법은 또 뭐가 있을까? 조금 머리를 써서 평균이 14통이라 그랬어. 평균이 14통이라 그랬으면 선생님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평균이 14통이면 여기가 플러스 6 6통이 오버됐죠. 넘어갔죠. 그죠? 플러스 1 여기는 플러스 2 여기는 마이너스 2 여기는 0 여기는 플러스 1이에요. 평균이 14통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넘는 거와 부족한 거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얼마가? 하나, 7, 8이 넘쳤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몇이어야 돼? 마이너스 8이어야 되겠지. 그래야지 총합이 넘치는 게 없이 기준 14로 맞춰지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x는 얼마가 돼야 돼? 평균 14여야 되는데 14에서 8이 부족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14에서 8이 부족하니까 얼마야? 6. 그죠? 같은 결과. 큰 수를 안 다뤄도 되는 거지.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두 자릿수인데 두 자릿수니까 이렇게 우리가 계산하기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았는데 만약에 얘가 막 세 자릿수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요런 풀이도 굉장히 쓸모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세 자릿수만 되더라도 요런 계산들은
굉장히 유용하겠다. 넘어가는 것과 남는 것과 부족한 거에 합이 0이어야 된다고. 기준 평균에 대해서. 맞습니까? 그런 아이디어를 우리 친구들이 가져주면 좋겠다. 중앙값이 12라 그랬어요. 중앙값이 12. 4다이 4번 한번 보자. 4다이 4번. 이제 살짝씩 이제 응용이 되는 거죠. 중앙값. 작은 순서대로 나열을 해보자. 5, 10, 17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 그러면 중앙값은 만약에 A가 여기 있으면 중앙값은 얘랑 더한 다음에 평균 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A가 5보다 작으면 안 될 것 같아. A가 여기 있으면 5하고 10 사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나눠서 생각을 하면 되겠지. 그러면 5보다 크고 10보다 작으면 중앙값이 12 이거의 평균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A는 어디에 있어야 될 것 같아? A는 여기에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요거 둘의 평균이 12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A는 얼마가 돼요? 14.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다. 14. 장소, 그지? 자료들에서 필요한 게 지금 우리가 세 가지밖에 안 배웠어요. 그죠? 평균, 중앙값, 최빈값. 요거 배웠어요. 그죠? 그러면은 가고 싶은 장소를 조사를 하였다. 평균? 그래, 여기 막 가야 되니까 평균, 야, 난 여기 가고 싶고, 여기 가고 싶고, 여기 가고 싶으면 우리 평균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한 가운데를 놀러 가야 되나? 이런 거 아니잖아. 그지? 소풍 가는데. 우리는 이 세 개의 장소 중에서 골라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래. 그래. 뭐 장소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면, 야, 한 가운데가 뭐야? 여기가 한 가운데 있으니까 여기 가자. 한 가운데.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거는 대표값. 뭐가 필요해요? 최빈값이죠. 그죠? 투표하면 최빈값을 찾는 거잖아. 최빈값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거 우리 자료들을 만나고 난 다음에 충분히 생각을 하고 어떤 값이 주요할 그런 거 생각을 조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표값, 중앙값 한번 읽어봅시다. 옳은 것은 중앙값은 항상 주어진 자료 중에서 제시된 별량으로 표시된다. 우리 지금 용어를 정확하게 따지면서 상황도 이해를 해야 돼요. 중앙값은 항상 나와 있는 값이 그 결과가 됐어요? 아니죠. 중앙값은 때때로 한 가운데 있는 값이 아니라 두 값의 평균을 내기도 했지, 그치? 그러니까 없는 값이 나올 수도 있다고, 거기에. 맞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주어진 자료 중에서 제시된 별량으로 표현이 돼?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다고요, 중앙값은. 이해했어? 사인을 보내. 이해했어? 이해했어요. 좋아요. 그래서 틀렸어요. 최빈값은 항상 두 개 이상 존재한다. 무슨 소리야? 최빈값, 제일 많은 값이 한 개만 존재할 수도 있잖아. 그지? 최빈값은 항상 두 개 이상 존재한다. 가게에서 제일 많이 팔린 신발 사이즈를 조사한 후 대표값을 정할 때 주로 사용되는 것은 평균이다. 아까 뭐라 그랬죠? 최빈값이, 그죠? 최빈값이겠죠. 그죠? 최빈값. 대표값에는 평균, 중앙값, 최빈값 등이 있다. 이거 맞죠? 그죠? 우리 배운 거 요 세 가지잖아. 등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것만 있다라고 하면 또 틀린 거예요. 그죠? 우리가 안 배운 게 뭔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있을 겁니다. 선생님도 생각은 안 나지만. 그래. 주어진 자료의 별량 중 매우 크거나 매우 작은 값이 있는 경우는 대표값을 최빈값으로 사용을 한다. 굉장히 크거나 굉장히 작은 값이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 아까 어떻게 했어요? 최빈값을 중앙값으로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최빈값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대표값을 최빈값으로 사용한다라고 그냥 끝내면 안 돼. 그죠? 평균이 아니게 된다. 그러니까 최빈값 또는 중앙값을 사용한다. 이렇게 했으면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중앙값이라고 했으면 맞는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앙값이라고
문제를 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걸. 중앙값만 답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제일 가까운 거는 최빈값이 아니라 중앙값이 제일 가깝습니다. 지금 내용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평균을 안 사용한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야 되죠. 몇 번이야? 우리 4번이 되겠어요. 우리 여기까지만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3 과정은 여기까지만.